미국은요 1978년부터 국가 시책으로요 지방 섭취 줄이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비만과 당뇨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지방을 잘 먹어야 살이 잘 빠집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뵈었어요. 지방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방을 많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요, 지방을 잘 먹어야, 또 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지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누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정설이었던 것이 오늘 뒤집힐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학설이 오늘 정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지방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지방이 건강과 비만에 나쁘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발간되어서 큰 이슈를 불러왔던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1950년대에 미국의 생리학자인 앤셀 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지방이 비만의 원인이고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다 라는 가설을 최초로 세웠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방의 오해와 누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질가설인데요, 이에 따르면요 포화지방 대신에 식물성 지방과 탄수화물로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식단을 바꿀 것을 주장을 했어요.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가 확산된 계기는요, 이러한 키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심장학회와 영양위원회가 1961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대신에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키스의 연구는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만 앞에 내놓고요 불리한 결과는 뒤에 숨겼다는 이러한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칼로리설을 주장한 미국의 영양학자인 장 마이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에서 근무를 했고 터프치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신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는데요, 지방의 과다 섭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때도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1960년경에 미국의 주류 학계에서는요 지방의 과다 섭취가 심근경색과 비만을 일으킨다, 지방을 줄인 만큼 탄수화물을 채우자,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은요 거꾸로 비만 대국이 되어서 심근경색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비만이 증가를 하는 아주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어요. 미국은요 1978년부터 국가 시책으로요 지방 섭취 줄이기에 돌입을 합니다. 지방 섭취량을 40%에서 30% 수준까지 끌어내리자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이런 정책 펴면요 아주 잘 따라요.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결과 심장병은 전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비만과 당뇨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방이 줄어든 자리를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지방은 왜 있는 걸까요? 지방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지방은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하기 때문에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을 추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보호제예요. 몸의 내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물리적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보온제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의 내부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려면 지방은 필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지방은 각종 음식물의 맛을 상당히 좌우하는 편이에요. 그 지방의 고소한 맛은 다른 어떤 영양분으로도 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체내에서도 수십 단계의 복잡한 효소 반응을 거쳐서 체내에서 합성을 하게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의 이것이 75에서 80%가 합성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호르몬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성호르몬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에 관여를 하고요. 세 번째는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는요, 담즙산이 돼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돼요. 지방식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콜레스테롤은요, 지단백에 의해서 수송이 됩니다. 지단백은요, 밀도와 크기에 따라서 저밀도 지단백질 LDL과요, 고밀도 지단백질 HDL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이 LDL은요, 크기가 커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산화에 민감해서 쉽게 나쁜 LDL 콜레스테롤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으로 들어가면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HDL은요,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의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실어서 간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어떤 운반체에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요, 이 포화지방과 비만은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LDL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류학계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지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름기가 없는 퍽퍽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다 보면요, 며칠 가서 다이어트 포기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위장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소화가 늦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해서 뇌에서 위장이 다 찼다는 신호를 보내서 그만 먹게 하세요, 그만 먹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포화지방은요,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서 인슐린 등의 호르몬이 주는 신호를 잘 받게 합니다. 지방 대사를 원활히 해서 체중 감량에 유리한 몸을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지방 섭취를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요, 단맛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익숙했던 입맛이요, 지방을 줄이게 되면요, 이를 대신해서 단맛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요, 저지방 우유예요. 지방을 줄였더니 단맛 등을 자꾸만 사람들이 찾게 돼서 저지방 우유에는 지방은 적지만 당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방을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9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요, 상당히 중요한 지방산이죠.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등의 이런 생선류들,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 들기름, 호두 같은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좋은 기름이니까요, 적절히 드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9이라고 있습니다. 오메가9은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도 상당히 좋은 기름이 되겠죠. 자, 오메가6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6는요, 콩이나 옥수수, 해바라기씨, 포도씨, 참깨 등에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6는요, 적당량 드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값싼 식용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오메가6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오메가3와 동등한 비율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메가3와 9은 좋은 기름이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오메가6는 약간 주의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최근의 연구에서는요, 포화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이 조심스러운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화되거나 당화된 변성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우리들 많이 헷갈립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들 자체가요. 포화지방이 정말 나쁜 것인가? LDL이 내가 높은데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논란이 있을 때는요,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지켜보고 무리하게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내 몸을 괜히 실험용으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양질의 불포화 지방은 충분히 섭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HDL을 올리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트랜스 지방은 아무리 따져봐도 나쁜 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우리 식생활에서 퇴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혈중의 중성지방은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이 나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포화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은요, 나쁜 게 분명히 있지만 천천히 지금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고위험군이면서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LDL 콜레스테롤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포화지방, LDL 콜레스테롤 괜찮은 거니까 나 막 먹을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만의 주범은요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고 정제탄수화물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방을 먹는다고 그 지방이 내 몸의 지방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정제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입니다. 지방을 먹는다고 바로 내 몸에 지방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지방을 먹어서 그것이 심혈관계라든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지만 바로 비만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오해는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비만의 원인은 오히려 지방보다는 정제탄수화물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만의 원인을요 포화지방 등에 돌릴 게 아니라요,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과식을 피하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하고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을 잘 먹어야 내 살이 잘 빠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